그 다음 단락을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단락은 짧은 두 번째 단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과 연결되는 그런 통치와 관련된 얘기라고 할 수가 있죠. 앞에서 이게 통치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할 일은 육아에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다스리는 게 다가 아닐 수 있고, 부흥과 같이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한 측면에서 보면 다스림이라는 게, 통치라는 게 한 세계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죠. 앞에는 탕이 나왔고 여기는 요가 나왔죠. 육아에서 성인으로 얘기를 하고 이들을 모범으로 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이들을 중심으로 이제 육아에서 사고를 하죠. 우리는 장자나 맹자, 이제 특히 이제 동양 서적을 읽을 때 이미 후대에 확립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선입견이나 선지식을 갖고 원본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리 독서를 순결하게 한다고 해도 맹자가 쓰여졌던, 장자가 쓰여졌던 당대에 가서 당대의 시각으로 읽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든지 선입견, 재편하자 편견을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편견이라는 걸 가질 수밖에 없죠. 그 편견 중에 하나가 요임금과 탕임금은 성인이다. 당시에도 요임금과 탕임금은 성인이라는 게 아마 널리 알려져 있던 거고, 그거를 장자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다만 장자가 살았던 시대의 탕임금과 요임금, 육아에서 말하는 성인은 후대에 확립된 성인 개념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아에서는 맹자 때부터 그 작업이 이제 공자 때부터 그렇긴 하지만 본격화돼서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강고한 사고방식으로 굳어지는데, 장자 때만 해도 요임금과 순임금에 대한 무수히 많은 다른 전승들, 다른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임금, 순임금, 탕임금과 같은 사람에 대해서 장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훌륭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선입견이 작동되기 전에 요임금과 순임금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장자 시대에는 많았다는 거예요. 그 맥락을 타고 읽어야 우리가 요임금하고 탕임금 하면은 그 기본적으로 이름을 들었을 때 작동되는 이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반응을 약간 스탑시키고 장자에서 말하는 요임금과 순임금, 유교화되지 않은 요임금과 순임금으로 봐야 된다는 걸 이 앞에서 탕임금 나왔을 때, 지금 요임금 나왔을 때 얘기해 준다는 거죠. 요게 장자를 읽을 때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고 장자를 새롭게 읽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유교와 다르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엔 이미 그랬을 거예요. 다 다르게, 서로 다르게. 한비자 아니면 다른 사람은 또 묵자는 또 다르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상당히 이 융통성 있는 개념으로 성인들이 논의가 되는 장이었다는 걸 여기서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9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이죠. 세 번째 단락의 이제 첫 번째, 견어 문어 연수갈. 오 문언어 접여하니 대의 무방하고 왕이 불반이라. 오 경포 기한하여 유하하니 무극냐라. 대유 경정 붉은 인정언이라. 아니 연수갈 기연위 하제요 왈 막 고야지산 유신인 거언하니 기부약 빙설. 작약약 처자 불식 오공 흡풍 음노하야 승운기하고 비룡이 유호 사회 지외라. 기신응 하면 사물 불자려의 연곡이 숙하니라.
하니 오이시 광이 불신이 아니라 연수갈 연이라 고자 무이여호 문장치관하고 농자는 무이여호 종고지성 하니 기유 형해유 농맹제리오 부 지역 유지니라 시 기였냐 유 시여라 지있냐 지덕냐 장 방박 만물 하야 이위 일세 기호란 장 방박 만물하니 이위 일세 기호란 숙 페페언 이천하 위살이요. 지있냐 물 막지상하고 대침 개천이 불릭하며 대한 금석 류토산 대한 금성류 토산추이 불열하니 시기 진구 비강으로 장류주 요순자야라 숙궁 이물 위살이요. 송인이 장보이 적재월 한데 월인 단발 분신이라 무소용지라 요치 천하지민하고 평해내지 정하야 왕견사자 막고야산하야 이라가 분수지양의 요연 상기 천하언이니라. 좀 길죠? 견오와 연숙이라는 사람의 대화 얘기입니다. 견호, 연숙, 접여 다 은자들이고 이 당대 신비스러운 사람이라고 하죠.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이름을 보시다 이름이 좀 이상하죠, 다들. 상상의 인물인데 픽션 하던 인물인데 되게 재밌는 인물들입니다. 오문어 접여하니 견오가 연숙에게 물었다. 내가 접여에게서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대의부당 왕이불반이라는 거죠. 너무 커서 합당한 게 없어. 말이 너무 거대해서 합당한 게 없고 말이 앞으로 쭉 나가서 돌아올 줄 모르냐. 앞으로 나가기만 하지 거둬들일지는 모르네. 돌아올 줄은 몰라.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대의무당 왕이불반. 너무 크고 앞으로 나가고 돌아보질 않아. 그래서 내가 그 말에 놀라고 공포스러워서 놀라고 무서워서 마치 무지개와 같아서 끝이 없었다. 무지개와 같이 끝이 없었다. 그렇죠? 대의무당 왕이불반. 황당무계하고 거대하다는 얘기죠. 대의무당 왕이 불반을 한 글자로 경정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대유경정 불근인정언이라. 크게 과장되고 터무니가 없어요. 경정이 두 개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예요. 연면어라 그러죠. 크게 너무 과장되고 터무니가 없어서 인정. 사람의 상식에 가깝지 않았어. 연숙이 말하죠. 기연위 하죠. 그 말이 무엇을 말했는데 무슨 말을 해서 그래 이런 얘기죠. 그 말이 무엇을 얘기를 했길래 그가 무슨 말을 했길래 이런 얘기죠. 먼 막고야산에 이거 막고야산이라고 보통 번역한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막이 완전 형용사예요. 고야산입니다. 고야산. 먼 고야산에 신인이 사는데 신령스러운 사람이 사는데 아까 앞에서 신인 무공이라고 나왔었죠.
신인이 사는데 피부와 살갗이 빙설 같고, 와우, 얼음, 맑은 얼음과 눈 같고, 빙설 같고, 피부가 김설 같고, 매끄럽기가, 부드럽고 매끄럽기가 처녀와 같아서 오곡을 먹지 아니하고, 오곡이 뭐 5가지 곡식이라는, 사실 쌀은 안 포함돼요. 뭐 매기장, 쌀기장, 뭐 쑥하고 콩하고 보리하고 뭐 기장 뭐 하나 있는데 5가지 곡식이죠. 보리인가 그렇죠. 5가지 곡식을 먹지 않고 바람을 들이마시고 이슬을 마시며 구름과 기운을 타고 나르는 용, 비룡이죠. Flying Dragon이죠. 나르는 그 용을 운전하고 조종을 하고 컨트롤하면서 사회의 밖에, 세상 밖에서 논인다네. 그의 신령스러움이 응결을 하면, 신령스러움이 딱 맺히면 사물로 하여금 자려, 병들지 않는 거죠. 병들거나 시들지 아니하고, 전염병이 들지 않는 거죠. 사물로 하여금 병이 들지 아니하고 해마다 있는 곡식이 무르익는다라고 그 사람이 얘기를 했던 얘기하죠. 말하기를, 막고에서는 누가 신인인데 이렇다더라. 내 이 때문에 광이, 그 미친 소리 아닙니까 이거? 미친 소리라 믿을 수가 없다고 한 것일세. 연숙이 말하였다. 연하다. 이 연하다는, 아 그렇군요 라고, 첫째는 그냥 상대방의 얘기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거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반응어가 아니라 아니 진짜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반응으로 아 그렇군요 얘기를 하는 거죠. 고자 무이여호 문장지관이라. 눈이 먼 사람은 문장은 여기서는 우리가 말하는 센텐스, 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늬, 화려한 무늬죠. 화려. 수놓은 무늬를 얘기합니다. 수놓은 무늬의 아름다움에 참여할 수가 없고, 눈이 먼 사람은 아름다운 무늬가 그려진 그림을 볼 수가 없고,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귀가 먼 사람은 종고지성, 종과 북의 소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귀가 먼 사람은 악기 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요. 어찌 형해유, 어찌 우리가 가진 우리 몸에서 장님과 귀 먹은 사람만 이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신체적인 장애만 못 알아보는 게 아니죠. 지혜 또한 이렇게 못 알아보는 것이 있습니다. 지혜이기도 하고 지식이기도 하고 understanding, 여기서 아마 understanding에 가까울 거예요. 이해하는 능력, 그 인지하는 능력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귀 멀고 눈 먼 것만은 아니죠. 이해력에도 이 맹점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건 정말 맞는 말이죠. 정말 맞습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정말 그게 맞죠. 지혜도 아니면 이 인지력에도, 지식에도 그런 게 불구인 사람이 있죠. 이 말은, 저벼가 너에게 한 그 말은, 저벼가 한 말은 시녀, 이 너여자죠. 바로 너에게 해당된다. 바로 너이다 이런 얘기죠. 눈 먼 사람이 못 보고 귀 먼 사람이 음악 소리를 못 듣듯이 지혜에도 맹점이 있는 사람은 그 말을 보고도, 저벼가 한 말을 듣고도 이해를 못한다. 바로 너 같은 사람 누가 한 소리야 이런 얘기죠. 이건 이제 시녀를 처녀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녀를 처녀로 해석하는 경우도, 이건 뭐야? 처녀처럼 너무 순진해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못 알아듣는다고 해석하죠. 이것도 말이 됩니다. 지자는 강조죠. 그 사람은, 그의 덕은 만물을 방박, 동사를 쓰였습니다. 만물을 하나로 포괄해서, 이 방박이란 말이 이 장자가 쓰고 나서 이것도 한 단어입니다.
만물을 포괄하다, 넓다, 크다 이런 뜻을 씁니다. 만물을 포괄하고 있으니 온 세상이 난리가 되려고 어지러워지려고 온통 시끄러운데 어찌 이걸 어떻게 이렇게 패패한 구질구질하게 천하를 일삼으려고 생각하겠느냐. 이런 사람은 일세기호란 숙팽패한 이 천하위사를 어찌 천하를 다스리는 것을 자기 일로 삼으리라고 여기겠는가. 삼으리라 여기겠는가 이런 거죠. 만물과 하나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천하위사, 이 천하위사는 정이정. 정보다 방박 만물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정치를 이거 방박 만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방박 만물이 훨씬 크지 정치는 거기에 하위 범주라는 거죠. 장장이 크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치는 이 한 가지 일일 뿐이지 이거는 패편이야. 고생해서 힘들게 이런 짓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피폐하게 만들면서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말이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일세기호는 아닌데 보통 난자는 이제 치자로 봅니다. 온 세상이 잘 다스려지기를 바란다고 해서 어찌 세상을 다스릴 자기 일을 삼겠는가라고 보기도 해요. 근데 이 해석이 잘 안 돼서 그럴 텐데 어떤 구미의 학자는 그냥 보는 거죠. 란자를 치러볼 필요가 없다. 온 세상이 이 기자를 바라다, 구하다, 기원하다 이런 뜻으로 보기보다는 일종의 의지로 억제할 수 없는 충동이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길 온 세상이 자기도 모르는 억제할 수 없는 충동 때문에 어지러워 반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세상하고 똑같죠. 일세기호란 한데 일세기호란이라고 그 사람은 생각하고 있으니 어찌 이 세상 한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패패한 한 사람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겠느냐. 괜찮은 해석이라고 생각해서 일세기호란을 구로 보지 않고 충동으로 봐서 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조하 지이냐. 그 사람은 물막지상 어떤 외물로도 그 사람을 상할 수가 없으니 예컨대 큰 홍수가 하늘에까지 닿았다는 뜻이요. 하늘에까지 닿아도 그 사람을 익사시킬 수가 없으며 큰 가뭄에 햇빛이 쨍쨍치죠. 큰 가뭄이 나서 금속과 돌이 녹아내리고 흙과 산이 타오른다고 해도 그 사람을 불사를 수가 없으며 불사할 수가 없는 존재이다. 그 사람은 진구비강, 먼지나 티끌, 술찌꺼기나 그 벽껍질을 가지고도 요임금과 수임금 같은 사람을 빚거나 도주죠. 흙으로 빚고 금속으로 빚는 거죠. 빚거나 이 주물로 만들 수가 있는데 티끌 같은 거 그런 거 만들 수가 있는데 어찌 이 물을 가지고 자기를 천하라고 하는 사물을 자기 일로 삼겠느냐 얘기를 하는 거죠. 송나라 사람이 장보관 유명한 머리에 쓰는 유명한 이 모자죠. 장보관. 송나라가 어디죠? 이 은나라 후손들이라 예의 밝은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예의를 갖추면 옛날 사람들 반드시 머리에 모자를 썼죠. 모자를 이게 사단 얘기죠. 장보관을 사서 장사하려고 장보관을 사서 월나라에 갔는데 월나라 사람들은 단발 문신, 머리를 빡빡 밀고 몸에 문신, 태투를 한 사람들이니까 장보관이 필요가 없죠. 월나라에 갔더니 월나라 사람들은 머리를 자르고 문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 장보관이 그 사람들에게 쓸모가 없었다. 마찬가지고 요임금이 천하를
다스리고 천하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온 나라의 정사가 평화를 이루고 나서 이렇게 하고 나서 먼 고야산에 네 사람을 가서 보려고 하다가 분수의 북쪽, 우리 한양이라 그러잖아요. 분수의 북쪽에 이르러서 천하를 멍하니 잃어버렸다. 그러죠. 선문답 같죠? 선문답. 지금 여기 접여가 나오죠. 연숙이 이제 접여한테 말을 듣고 이호한테 전했더니 이호가 접여의 말이 맞다 그런 게 나오죠. 이 접여라는 사람은 논어에 나오죠. 논어에서 이제 공자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사를 남긴 사람이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거기서도 이제 도가의 유명한 은자로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는 훨씬 더 직접적인 언술로 다루고 있고 접여는 여기서 신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신인은 방박 만물이기 때문에 이 천하를 다스리는 일을 초월한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거의 신비주의적 발언을 하고 있죠. 물에 빠져 죽지도 않고 불에 태워 죽지도 않은 최고의 경지를 이제 신령스러운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순 따위는 뭔지 손오공이 옛날에 보면 후 그래갖고 바람 자기 털어 뽑아서 자기 똑같은 사람 만들고 온갖 걸 다 만들잖아요. 여기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천하를 다스리는 일로 무슨 하겠냐는 얘기죠. 그러면서 송나라 사람 얘기하면서 장보가 해야 하는 예가 필요 없듯이 원인에겐 필요가 없듯이 이 요임금의 다스림이라는 것이 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필요가 없느냐? 정치를 다스리면서 막고야 사는 이 네 명이 누군지는 몰라요. 주석가들이 잔뜩 붙였는데 아주 유명한 막고야 산에 아까 접여가 말한 신성이 사는 데겠죠. 그 사람을 이제 만나러 갔다가 이 분수의 양쪽이라는 건 요임금이 다스리던 강역이 실제로 분수유역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이 분수에서 자기 지역을 다 다스렸으니까 이 지역을 다스리다가 이제 좀 더 큰 나라, 막고야 산에 진짜 성인들을 보러 갔는데 자기의 다스리는 지역을 벗어나자마자 강을 건너 북쪽으로 건너오자마자 천하라는 개념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 여기 요임금의 정치를 얘기하지만 우리가 정치를 한다, 정치를 잘해야 돼, 잘 다스려야 한다는 어떤 그 자의식, 그걸 한다는 유의, 어떤 행위, 그것 자체가 과연 완벽하고 훌륭한 결과를 이뤄낼 수 있으며 그것이 과연 다일까? 그것 이외에 다른 경지는 없을까? 그렇지 아니한가? 라는 얘기를 여기서 던지고 있죠. 이거는 정치만 뿐만은 아니죠. 우리가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나 달인이 되거나 뛰어난 사람이 되려면 그 부분에 들어가서 거기를 완전히 마스터해야 되는 것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거기서 갇혀요. 거기서 완전히 마스터한 거기를 벗어나야 그게 객관화되고 그게 거리가 되고 이게 그 많은 것 중에 하나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지 않나요? 진정한 달인은 그 분야를 마스터한 게 아니라 그 분야를 마스터해서 벗어나고 그 분야를 버린 사람이죠. 어려운 경지죠, 사실. 어려운 경지인데 장자는 계속 사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것, 지식이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것, 지식에도 맹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육체가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것, 그렇다고 정신이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것,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다 나왔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를 진행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